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젖대기, 즉 단유를 다루고자 해요. 단유는 생각에 따라서 그냥 안 먹이면 되지, 안 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는 경험자라면 사실 단유라는 의미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결정하고 또 어렵게 힘들게 단유하지 마시고, 오늘 교육을 통해서 단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쉽게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단유를 잘해야 하는가? 사실 이제 그러기 전에 그 단유의 부작용적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사실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 뿜고 싶어가지고 전말에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감기라던가 아니면 다른 염증을 통해서 장기적인 그 항생제 복용해가지고 저절로 젖을 말라버리는 경우, 또는 옛날 어른들이 많이 사용했던 붕대, 압박붕대, 젖이 돌지 않도록 가슴을 꽁꽁 묶어가지고 젖을 아예 그냥 억지로 차단시키는 단유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과연 물론 좀 빨리 젖이 안 돌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사실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뇌에서 자연스럽게 젖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억지로 안 나오게 갑자기 딱 끊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젖이라는 거는 저번에 제가 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하얀 피라고 설명을 했고, 혈액순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차단시키게 되면 당연히 순환적인 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잦은 두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폐경기가 됐을 때 이런 폐경기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힘들게 올 수 있는 거. 사실 여성으로서 폐경기는 제2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은 좀 힘들게 가느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단유라는 게 그 폐경기 전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폐경기 증상이 뭘까요? 홍조, 얼굴이 빨개지는 거. 두 번째, 바람. 혼자 막 이게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당연히 감정 기복도 없대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죠. 폐경기가 돼가지고 이런 게 심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혈액순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말초혈관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손발에 차가운 냉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50세, 60세 그 폐경되신 분이 원래 몸이 좀 따뜻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막 갑자기 여름에도 막 양말을 신고 다닐 정도로 발이 차갑다거나 손이 차갑다거나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저림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폐경기 전후로 이런 갱년기 증상을 좀 더 편안하게 겪기 위해서는 단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현재 단유를 하고 바로 둘째 임신을 하고 만약에 또 둘째 수유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둘째 젖이 돌 때 어떻게 될까요? 아프게 돌겠죠. 왜? 이걸 순환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안에서 억지로 이게 말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선에 하얗게 석회처럼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석회처럼 껴있게 되면 둘째 젖이 돌 때 그거를 다시 뚫고 초유가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아프게 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좀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뭐 산전 마사지를 미리 좀 받아준다거나 이런 도움적인 거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치만은 단유 마사지라던가 단유 관리를 어머님들 잘해주시면 사실 산전 마사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 그 여성으로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죠? 생리 전후. 그러면 당연히 배란통도 있을 수 있고 생리통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 단유의 잘못된 관리에서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사실은 그냥 젖을 먹이고 안 먹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무리를 잘 하고 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훨씬 더 조금 자연스럽게 좀 덜 고통스럽고 엄마 몸도 가뿐하고 컨디션도 여성으로서 이 컨디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갱년기 때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체력적인 것도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잘 몰라요. 설마
내가 그럴까? 지금은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지금 50대, 60대 어머님들은 이 갱년기증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아실 거라는 거. 특히 어머님, 친정엄마라던가 시부모님이 그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으신 분들 계시다 한번 여쭤보세요. 단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약 먹고 말리셨는지, 붕대 감고 말리셨는지, 아니면 그냥 항생제를 막 먹고 그냥 저절로 말라버린 상태인지.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마무리 작업을 잘 해줌으로써 이런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유념하시고, 오늘 제가 단유 일정이라던가 그리고 또 단유하는 과정에서 아기와 관계 형성을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끊어갈 건지 사실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유는 아기와 엄마의 관계 형성이거든요. 그러면 아기도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사실 엄마도 준비해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단유하는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왕이면 조금 미리 준비하는 거는 언제부터 해주시는 게 좋냐면 2, 3주 전에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좀 여유롭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단유 시기는 가장 엄마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리고 또 아기도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시작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단유를 하게 되는 경우 제가 실패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머니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아기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어머님은 안 주려고 막 먹었는데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찡찡대고 울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어머님 뭘 하겠어요? 다시 물려버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젖을 집착하는 요인이 만들어져요. 왜? 내가 아플 때 엄마가 젖을 줘버리면 내가 가장 절실할 때 이걸 함께 하는 게 엄마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젖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함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쉽게 이게 놔질까요? 놔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례가 오히려 조금만 얘기가 힘들면 젖을 빨리 완수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어머님이 단유할 마음이 정해졌고 또 아기도 컨디션이 확실히 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기가 울어도 엄마가 다시 줄 수 있는 의지가 결단이 돼야 되겠죠. 주지 않는 의지가 결단이 되는 상태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기 엄마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확고한 마음가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젖에 집착하지 않는 아이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유를 할 때 조금 수유텀이 안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5번을 물린다거나 6번을 물린다거나 이 물리는 게 뭐 3시간 간격이라든가 6시간 간격 이런 간격과 이런 일정한 시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 가장 쉬운 단유법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곰돌이요법 들어보셨죠? 사실 곰돌이 아니면 뭐 사자요법 때도 되고요. 뭘 하나 이제 동물 하나를 아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뽀로로 좀 지났나요? 뽀로로가? 요즘에 어떤 게 만화가 유행인가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이모티콘 같은 거를 선택해서 얘가 지금 이제 뺏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양보하는 의미로 이제 엄마 찌찌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커서 이제 너는 만마를 먹어야 되고 만약에 뭐 분유로 돌리실 분들은 이제 젖이 아닌 분유로 밥을 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게 좋겠어? 너가 가장 좋아하는 뭐 캐릭터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요즘에 흔히 이제 곰돌이로 얘기한다면 곰들한테 줄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집착하지 않는 애들. 그럼 이 애들의 인지가 빨라요. 이제 내가 이거를 얘한테 양보해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집착한 아이들한테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곰들요법은 집착한 아이들 수시로 젖을 문다거나 아니면은 젖이 없으면 안 되는 아이들은 가급적이 어설프게 시도하는 거는 오히려 더 그 곰들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유통과 안정된 그런 간격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런 곰돌이요법 같은 거를 적용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머님이 한 2, 3주 전에 미리 잔력 같은 거 딱 표시해 놓고 요때부터는 곰돌이한테 맘마를 줄 거기 때문에 찌찌를 줄 거기 때문에 너는 다음에는 요때부터 엄마가 다른 걸로 더 맛있는 걸 해줄게. 그래서 조금씩 인지를 시켜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애기를 볼 때마다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 잊어볼만 하면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먹는 그 텀에 중간중간에 먹는 텀에 얘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아침 뭐 7시에 엄마 젖을 물렸고 뭐 또 10시에 젖을 물렸고 뭐 3시에 젖을 물렸다 이러면 10시에 젖을 물릴 때
지금은 너가 이 시간에 이 젖을 먹지만 달력에다 표시해뒀던 거를 표시해주면서 이때부터는 요 시간대도 젖을 먹을 수 없어. 왜? 누구한테 줄 거기 때문에? 곰들한테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간대만 잠깐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렇구나 라고 이제 서서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머님은 이제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젖을 줬던 시간에 다른 걸 대체했을 때 이 가슴이 좀 아파지겠구나, 아파지지 않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나중에 좀 양배추라다가 냉면을 준비해 준다거나 이렇게 미리 어머님 준비를 이렇게 상황적으로 해주는 거고, 아기의 관계는 어머님이 이렇게 설명과 인지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최소한 2, 3주 전에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머님은 가슴 준비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배추라든가 냉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아프면 붙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몰래 숨어서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애기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가 졌을 때 한 명의 잠수 타가지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련이 남겠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피하는 것 같아. 차라리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다가 말도 못 해가지고 계속 어때요? 피해 다니는 거. 그럼 상대를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머님 젖을 뗄 때는 이 아기한테는 이 젖은 엄마의 교감이기도 하지만 잠잘 때 먹었던 수면제 역할도 가끔 했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먹거리를 주는 밥개념도 됐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할 때 뭐 심신 안정적인 역할도 뭐 하루에 5번 몰렸지만 그 순간에도 그걸 안정감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조금 안 주려고 하는 지금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기가 이 느꼈던 감정에서 쿨하게 보내줘서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 가슴 상태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지, 숨어서 양배추 몰래 붙인다거나 얘가 보면 상처받을까봐. 뭐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뭐 아프시면 양배추 붙여주시고, 그 모습 아이가 쳐다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기가 보고 있어. 아이 창피해. 보지마. 아니면 누군가한테 아기 좀 데려다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오픈하시면서 엄마 찌찌가 조금 아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이 양배추를 붙여주는 거야. 앞으로 이게 곰돌이가 먹을 때는 너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엄마 아프지 않게 미리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자꾸 설명해주게 되면 아기가 어떤 마음이 되면 우리 엄마는 아프면 안 되거든요. 왜? 엄마가 아프면 나랑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빨리 안 먹고 엄마가 빨리 이걸 낳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배추를 붙이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좀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가끔 양배추 엄마한테 갖다 주는 아이도 많아요. 붙이라고. 왜? 빨리 붙여서 엄마 낳으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똑똑하고 인지학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배추 붙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일부러 엄마를 멀리 가슴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분리시킨다 이런 행동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적으로 아이한테 천천히 설명을 시켜주고 인지를 시켜주면서 적을 시켜주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5번째는 가끔 이제 물론 아이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기들도 중간중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저 보고 울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머님이 좀 새로운 환경이라던가 좀 새로운 놀잇감이라던가 이렇게 신선한 자극을 통해서 좀 아기 동기부여가 젖이 아닌 다른 걸로 조금 호기심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외출 같은 것도 해주는 게 애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6번째는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2, 3주 전에 이런 모습과 이렇게 줄여가는 모습, 가슴 보여주는 거, 인지시켜주는 게 어느 정도 정리돼서 정말 그 당일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날은 충분히 엄마와 아기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아기가 온 것이 빨 수 있게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은 아이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이별식을 해주는 거죠. 이날이야 내일이 바로. 그래서 이날부터는, 내일부터는 엄마가 얘기했지? 곰들이한테 주기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다. 너가 이걸 먹을 수 있는 날이. 실컷 먹어. 정말 이렇게 엄마한테서 잘 먹고 잘 커져서 엄마가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워. 다음에 엄마가 젖 아닌 다른 걸로 더 맛있는 거
좋은 걸로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고생했어 라고 마지막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제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당일날부터 이제 어머니 가슴관리에 집중해서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이제 아기들은 물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얘도 그 전날은 슬퍼요. 그래서 당일 밤부터 새벽에 아이들이 되게 젖이 생각나기 때문에 많이 우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가 다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기 입장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쿨한 마음이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좀 미련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우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조금 심하게 우는 게 겪여졌을 때 어머니 다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물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죠. 확고한 마음가짐이 이미 아이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연결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마음이 약하다고 요때 물면 오히려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아이가 더 집사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기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질 걸 각오하고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그 당일날은 아기가 많이 보채고 울더라도 어떻게든 아기와 시간을 다른 걸로 전환시켜가지고 환경을 다른 걸로 만들어주면서 젖을 물리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이게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 다 아기가 하룻밤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날 아기도 성취감을 맛봐요. 아, 내가 이렇게 엄마 젖이 중간에 생각 울고 버텼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엄마가 함께 해줬구나. 아, 그전에는 가끔 이렇게 젖이 나를 함께 해준 것 같은데 이제 젖이 아닌 엄마가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애가 만족감을 느끼고 오히려 아, 나도 이제 이렇게 해냈구나 라는 성취감을 맛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를 넘기고 한 2-3일 정도,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되게 애기가 의젓해져 있고 오히려 젖을 봐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간다거나 쿨하게 보내줬기 때문에 미련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기와 엄마의 관계 단위는 끝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가 먹지 않았을 때 이제 어머니의 가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엄마한테 되게 중요하겠죠. 자, 뭐 엄마 상황 당일 일정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어머님은 2-3주 전부터 그거를 홈드립을 했기 때문에 먼저 양배추, 냉백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수육 간격 5번을 먹였던 아이 같은 경우는 뭐 4번으로 줄여가고 이틀,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줄여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5번이 4번, 4번이 3번, 3번이 2번 이런 식으로 2-3일 간격으로 가슴이 많이 아프지 않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줄여가도 상관이 없고요. 가슴이 조금 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3-4일에 한 번씩 줄여가고, 그 줄이는 과정에서는 양배추 요법을 꼭 사용해 주시고, 양배추 해도 아프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렸죠. 1-2-3 마사지, 유두 잡고 콕콕 누르고 젖이 가득 차 있는 부분에서 특별히 단단하고 아픈 부위 위주로 3번을 잡고 그쪽 부위만 톡톡톡톡 최소 5에서 한 20cc 정도만, 잠깐 아프지 않은 정도만 손유축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횟수를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 이때 유축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축기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한 번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유축기를 조금 짜내게 되면 여기 유선을 다 건드리고 가기 때문에 쉽게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있고 맡길 수 있는 부위만 중간을 관리해서 손유축 해주는 게 훨씬 더 단위가 빨리 된다는 거죠. 4번, 3번 줄일 때 그 한 번 빠질 때 손유축 한 번 해주시고 양배추 붙여주시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단위라는 거는 이제 모성애 호르몬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질이 어때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시점이죠, 이때는. 그래서 결국 이때 밀가루라든가 기름진 거라든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드셔서 오히려 단유할 때 유선염에 걸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유하기 2-3주 전에는 밀가루, 기름진 거, 고용식 음식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좀 이제 유선염을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유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간격적으로 어머님이 이렇게 횟수를 줄였을 때 결국에는 이제 한 번도 안 짜게 됐고 한 번도 안 물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24시간 동안 이제 안 짜고 안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단유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심하신 분들은 한 번 안 짠 그 전에 한 번 전관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양배추나 1-2-3 마사지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전관리하지 않고도 바로 단유 마사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유 마사지는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 안 먹이고 안 짠 상태에서
어떻게 내 몸이 가슴에 차오른지를 확인을 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여서 아파서 못 견디신 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후에 지나서 바로 빼는 거고요. 나는 참을만하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72시간 지나서 다른 마사지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머님의 사출이라든가 젖이 도는 느낌이 주거나 상황을 보고 뭐 10일이라든가 뭐 2, 3주 후에 또 중간까지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찌꺼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출, 젖 도는 반응이 완전히 죽고 아기를 봐도 젖이 도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 단단한 것들이 이제 쓱 스며들면서 가슴이 옛날 이제 내 본래 가슴처럼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24시간 이후부터, 안물 이후부터 한 4주에서 6주 후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여있는 걸 찌꺼기를 빼주는 건데, 이 찌꺼기 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약간 콧물처럼 끈적끈적거려요. 요 시기 때 한번 빼줘야 돼요. 근데 이 찌꺼기 빼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꼭 단유 관리를 받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